자, 어법 문제 접근법을 살펴봅시다. 먼저 어법 문제를 풀 때에는 어순과 품사를 확인한다. 어법 문제는 어순에 맞게 왔는지 품사가 적절한지 묻기 때문이다. 어순과 품사는 매우 밀접해서 어순은 품사가 결정하고 품사를 보면 어순이 보인다. 자, 그래서 먼저 어순 확인을 하자. 어순은 품사가 결정하니까 어순을 보면 품사가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어 어순이면 품사는 명사, 대명사다. 어떻게 하나? 어순 때문에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어순이 주격 보호 어순이면 이때 품사는 명사 혹은 형용사다. 왜? 어순을 보면 품사가 보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어법 문제를 풀 때 먼저 어순을 확인한다. 이렇게 품사가 보이기 때문이다. 자, 이 문장에서 range의 어법을 묻고 있죠. 어순을 보면 품사가 보인다고 했어요. range의 어순은 주어 it 다음이다. 그래서 range의 품사는 동사. 왜냐하면 주어 다음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동사이고 range가 어순상 주어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range의 품사는 동사이다. 이 어순은 적절하다. 왜냐하면 주어 다음에 동사, 품사가 오는 것은 맞는 어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온 reigns 동사의 어법은 적절하다. 자, 이렇게 어법 문제를 풀 때에는 어순을 보면 품사가 보이기 때문에 어순을 통해 품사를 확인한다. 자, 이번에는 품사 확인. 품사를 보면 어순이 보이기 때문이다. 가령 품사가 명사인 경우 어순은 주어나 목적어 보어 어순이다. 동사는 주어 다음 어순이다. 이렇게 품사는 어순을 결정한다. 그래서 품사를 보면 어순이 보이는 것이다. 자, 이 문장에서는 reign의 어법을 묻고 있다. reign의 품사는 명사다. 왜냐하면 명사는 형용사 다음에 올 수 있고 reign은 형용사 much 다음에 왔기 때문에 명사다. 자, 이렇게 품사를 보면 어순이 보입니다. 자, 이 명사 reign의 어법은 적절하다. 명사는 형용사 다음에 올 수 있는데 reign 명사는 어순상 형용사 much 다음에 왔기 때문에 이 reign의 어법은 적절하다. 자, 이렇게 품사를 통해 어순의 적절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법 문제를 풀 때에는 밑줄친 부분의 품사를 확인한다. 자, 다음 문법을 확인한다. 어법 문제를 풀 때에는 밑줄친 부분의 문법이 맞는지 확인한다. 사실 대부분의 어법 문제는 문법 문제다. 자, 문법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떤 문법을 묻고 있는지 보이면 바로 그 문법이 적절한지 판단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도 먼저 묻고 있는 부분의 어순과 품사 확인부터 시작한다. 그래야 문법 문제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자, 예문에서 range의 어법을 묻고 있죠. range의 어순과 품사를 먼저 확인합시다. 어순이 품사를 알려준다고 했다. range는 어순상 주어 it 다음에 왔기 때문에 동사다. 왜냐하면 주어 다음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동사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어순을 통해서 range의 품사가 동사임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능영어 어법 문제에서 동사의 어법을 묻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동사의 시제, 수, 태를 묻는 문법 문제다. 예문에서도 range가 동사니까 range의 시제, 수, 태를 확인해야 한다. 자, 우선 range의 시제는 현재 시제다. 왜냐하면 3인칭 단수이면서 현재일 때만 동사나 s나 es가 붙는데 동사 reign에 s가 붙었기 때문에 range는 현재 시제다. 자, 현재 시제는 언제 사용하죠?
현재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한다. 자,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은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것인데, 이 문장은 비가 언제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면 비가 많이 오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것이다. 즉, 현재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시제 적절하다. 다음, rains의 수를 봅시다. 동사의 수는 주어의 수와 일치한다. 단수 주어면 단수 동사, 복수 주어면 복수 동사가 오죠. rains는 단수 동사다. 왜냐하면 현재 시제이면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 동사에 s나 es가 붙는데 rains는 동사 rain에 s가 붙었기 때문에 단수 동사다. 자, 그러면 주어인 it는 단수 주어다. 즉, 주어도 단수, 동사도 단수로 rains는 주어의 수와 일치하기 때문에 수도 적절하다. 자, 이번에는 태의 적절성을 봅시다. rains는 능동태다. rains는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능동태 적절하다. 자, 그래서 rains의 어법은 시제, 수, 태 모두 문법적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적절한 어법이다. 자, 이렇게 문법 문제도 어순과 품사를 먼저 확인한 다음 문법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자, 문장이 복잡해 보이면 동사가 몇 개인지 동사 개수를 확인한다. 왜냐하면 동사가 여러 개 사용되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사의 개수를 확인하면 접속사가 사용되었는지가 보이고 또한 주어가 드러나서 문장 구조가 쉽게 파악이 된다. 자, 동사가 2개 이상이면 반드시 접속사를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접속사 없이 동사 2개 이상 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접속사는 하나의 동사만을 연결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자. 즉, 1접속사, 1동사 원칙이다. 예외가 있다. and와 or는 여러 개의 동사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1접속사, 1동사 원칙의 예외다. 또한 생략된 채로 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도 있다. 자, 이 문제는 give의 어법을 묻고 있다. 문장이 복잡해 보이니까 동사 개수를 확인해 봅시다. 이 문장을 보면 동사가 5개다. 접속사 없이 동사가 여러 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장에는 이 동사들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본동사는 접속사 없이도 올 수 있다. 그래서 1접속사 1동사 원칙이니까 5개의 동사 중 본동사를 제외한 4개의 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 4개가 있어야 한다. 자, 먼저 tend는 본동사니까 접속사 없어도 되고 동사 need를 연결하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in which, can remember 동사는 as가 연결하고 동사 give를 연결하는 접속사는 in which, 그리고 마지막 need 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는 what다. 접속사 하나가 하나의 동사만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접속사 1동사 원칙이 지켜진 문장이다. 자, 이렇게 동사 개수를 세고 나니까 묻고 있는 동사 give는 in which 관계대명사 자리 동사라는 것이 보인다. 자, 앞에서 본동사를 제외한 4개의 동사를 연결하는 4개의 접속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 이 문제는 give의 어법을 묻고 있다. give를 연결하는 접속사는 in which, 즉 give는 in which 절의 동사다.
결국 이 문제는 동사의 어법을 묻는 문제였다. 수능 영어에서 동사는 시제, 수, 태를 묻는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give의 시제, 수, 태가 어법에 맞는지 보면 된다. 여기서는 give의 수가 적절한지만 다루겠어요. 시제와 태는 뒤에서 해석이 필요한 어법 문제인 동사, 준동사의 시제와 태를 묻는 어법 문제 접근법에서 다루겠다. 자, give의 주어는 students. 어순상 동사 앞에 있으면서 in which절 맨 앞에 나온 명사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동사의 개수를 세고 보니까 각 동사의 주어도 더 명확히 보이죠. 자, 동사의 수는 주어의 수와 일치해야 한다. 즉, 주동수 일치다. 단수 주어에는 단수 동사, 복수 주어에는 복수 동사가 와야 한다. 먼저, give는 복수 동사다. 형태가 동사 원형이기 때문이다. 주어인 students는 복수 주어다. 자, 그래서 give는 복수 동사이기 때문에 복수 주어 students와 수가 일치한다. 동사의 수가 주어의 수와 일치하기 때문에 give의 수는 적절한 어법이다. 자, 문장이 복잡해 보여서 동사 개수로 확인하고 나니까 각 동사의 주어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주어의 수와 일치해야 하는 동사의 수를 잘 판단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어법 문제를 풀 때는 문장이 복잡해 보이면 동사의 개수를 세어보자. 접속사와 주어가 더 잘 보여서 문장 구조가 쉽게 판단되기 때문에 어법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다. 자, 동사가 여러 개일 경우 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접속사가 없으면 동사는 하나만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예문에는 접속사가 없죠. 즉,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한다. 이 문장의 동사는 do. 접속사가 없는 문장이어서 만약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사의 형태가 아닌 분사나 부정사와 같은 준동사가 와야 한다. free는 동사 free의 현재 분사로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free 동사는 분사 형태의 준동사로 올 수 있다. 단, 현재 분사가 맞는지 과거 분사가 맞는지 이 분사의 태도 어법에서는 묻기 때문에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음에 다룬다. 우선 이 문장은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는 do 하나만 올 수 있고 그래서 또 다른 동사가 오려면 동사가 아닌 분사나 부정사와 같은 준동사가 와야 하는데 분사가 왔기 때문에 적절하다. 이렇게 접속사가 없으면 동사는 하나만 온다. 자, 1 접속사 1 동사 원칙이지만 and와 or는 예외다. and와 or는 여러 개의 동사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예문에는 동사 3개가 왔는데 접속사는 and 하나다. and가 동사 3개를 연결하고 있다. and는 물론 or도 이렇게 여러 개의 동사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1 접속사 1 동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다. 자, 생략된 채로 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도 있다. 주로 that 목적절, 목적격 관계대명사, way 다음에 that 접속사는 생략된 채로 동사를 연결할 수 있다. 구별법은 접속사 없이 동사가 2개 이상인데 문법에 맞는 문장일 경우에는 접속사가 생략된 것이다. 자, way 다음에
접속사 that가 생략된 채로 동사를 연결하는 경우를 봅시다. 동사 개수를 확인하자. 이 문장은 동사가 3개다. Transitions, has been living, maybe. 동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 동사들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본동사는 접속사 없이 오니까 본동사 maybe는 접속사 없어도 된다. 즉, 3개의 동사 중 본동사를 제외한 2개의 동사를 연결하는 2개의 접속사가 필요하다. 먼저 동사 has been living은 연결하는 접속사가 보이죠. wherever다. 그런데 동사 transitions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없다. 자, it transitions 앞에 way가 왔다. 즉, way가 왔기 때문에 way 다음에 that 접속사가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동사 transitions는 way 다음에 that 접속사가 생략된 채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동사가 3개인데 본동사를 제외한 2개의 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를 찾아냈다. 2개 중 하나는 way 다음에 생략된 채로 동사를 연결하는 that 접속사였다. 자, 이렇게 way 다음에는 접속사 that가 생략된 채로 동사를 연결한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채로 동사를 연결하는 경우를 봅시다. 이 문장은 동사가 5개죠. wants, longs for, dreams of, possess, are. 그래서 동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 동사들을 연결할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are는 본동사이니까 접속사 없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동사 5개 중 본동사 are를 제외한 4개의 접속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이는 접속사가 없죠. 접속사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생략된 채로 동사들을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 문장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4개가 생략된 채로 4개의 동사를 연결하고 있다. once의 목적어이자 선행사는 the carriage. longs for의 목적어이자 선행사는 the intelligence. dreams of의 목적어이자 선행사는 the emotions. possess 동사의 목적어이자 선행사는 attributes이다. 즉, 이 선행사들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4개가 생략된 채로 4개의 동사 wants, longs for, dreams of, possess를 각각 연결하고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법 문제를 풀 때에도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채로 동사를 연결하는 것을 잘 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주어와 동사가 파악이 되고 문장 구조가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무엇을 묻는 어법 문제인지도 더 잘 보이는 것이다. 자,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수식어구를 구별하자. 주어와 동사 사이에 사용된 수식어구를 구별하면 특히 동사의 수를 묻는 어법 문제에서 문장 구조 파악에 필수적이다. 자, 그러면 수식어구란 무엇인가? 수식어구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즉 주동, 목보가 아닌 문장 요소가 수식어구다. 수식어구 종류에는 전명구, 분사구문, 부사구, 투부정사, 동격절, 부사절, 관계사절 등이 있다. 자, 예문을 봅시다. 이 문장의 주어는 those, 동사는 were able to fall 이다. 그리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 관계대명사 주격절이 수식어구로 왔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를 구별하니까 주어가 those, 동사가 were able to fall 이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수식어구를 구별하는 것은 동사의 수가 주어의 수와 일치해야 하는지를 묻는 동사의 수를 묻는 어법 문제에서 특히 필요하다. 자,
주어와 동사 사이에 사용된 수식어구를 구별하는 도움이 되는 문제 하나를 봅시다. 이 문제는 drives의 어법을 묻고 있다. 먼저 어순과 품사 확인부터 한다. 이 문장의 주어는 the silence.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이니까 주어다. of external controls는 전치사 of 다음에 controls라는 명사가 온 전명구로서 수식어구다. drives는 동사. 이 문제는 동사 drives의 어법을 묻는 문제인데 수능 영어에서 동사의 어법을 묻는 문제는 시제, 수, 태를 묻는 문법 문제다. 자, 이 문제의 경우 우리는 수의 경우만 보겠어요. 자, 그래서 동사의 수는 주어의 수에 일치해야 한다. 즉, 주동수 일치다. 문장 구조를 보면 the silence, 주어와 drives라는 동사 사이에 of external controls라는 전명구가 수식어구로 삽입된 형태다. 그래서 수식어구는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어는 맨 앞에 나온 명사 the silence만 주어다. 자, drives는 단수 동사죠. 동사 원형에 s가 붙었기 때문이다. 이 단수 동사 drives는 단수 주어 the silence와 수가 일치한다. 그래서 적절한 어법이다. 동사의 수가 주어의 수와 일치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에 사용된 수식어구를 구별하면 주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특히 동사의 수를 묻는 어법 문제에서 이 주어와 동사 사이 수식어구 구별은 특히 도움이 된다. 자, 다음 해석이 필수적인 어법 문제들. 어법 문제 중에는 반드시 해석을 해보아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인칭 대명사 문제, 동사나 준동사의 태와 시제를 묻는 문제, 접속사 and와 or의 병렬 구조 문제, 그리고 관계 대명사와 it, that 강조구문 문제 등이 해석을 반드시 해보아야 더 도움이 되는 어법 문제들이다. 자, 해석이 필수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인칭 대명사 문제. 이 경우도 우선 어순과 품사를 먼저 확인한다. them은 어순을 보지 않더라도 품사를 알 수 있는 인칭 대명사 목적격이죠. 우선 격은 적절하다. to give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오는 것은 적절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수능 영어 어법 문제에서 인칭 대명사 문제는 대부분 해석을 해서 의미를 확인해야 하도록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They do so. 그들은 그렇게 한다. Because they expect the wizard가 to give them. 그들에게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What they are missing. 그들에게 없는 것을 이라는 것인데 그들에게 없는 것을 그들에게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them은 they를 받는다. 그래서 해석 결과 them이 지칭하는 대상이 they이기 때문에 them은 적절한 어법이다. 자, 수능 영어 어법 문제에서 인칭 대명사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해석을 반드시 해보아야 하는 어법 문제. 자, 어법 문제에서 동사와 준동사의 시제와 태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알 수 있다. 자, give의 어법을 묻고 있는데 먼저 어순과 품사를 확인합시다. give의 품사는 동사다. 왜냐하면 주어 다음에 왔고 어순상 주어 다음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동사이기 때문이죠. 자, 수능 영어에서 동사를 묻는 어법 문제는 대부분 동사의 시제, 수, 태가 적절한지를 묻는 문법 문제들이라고 했죠. 자, give는
동사의 원형이기 때문에 현재이고 복수동사이다. 또한 be 플러스 pp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능동태이다. 자, 먼저 시제를 봅시다. 시제는 현재 시제인데 해석을 해보아야 한다. 해석을 해보면 Cued recall tests, 단서 회상형 테스트. 이 테스트에서는 in which students give hints, 학생들이 힌트를 준다. About what they need to remember, 자신들이 현재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 힌트를 준다는 것인데, 자, 이것은 현재 단서 회상형 테스트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현재의 일반적인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give 현재 시제 적절하다. 자, 이렇게 동사의 시제는 해석을 반드시 해보아야 한다. 자, 해석이 필수인 어법 문제. 동사와 준동사의 시제와 태를 살펴보고 있다. 앞에서 동사 give의 시제를 해석을 통해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give의 태를 봅시다. give는 be 플러스 pp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능동태다. 태도 해석이 필요하다. 이 문장의 해석은 단서 회상형 테스트에서 학생들이 힌트를 능동적으로 준다는 것인데, 학생들은 시험에서 힌트를 능동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능동태 부적절하다. 그래서 해석 결과 능동태 give는 수동태 are given으로 바꿔야 한다. 자, 이렇게 능동태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해석을 해보아야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동사의 태도, 시제와 마찬가지로 해석을 반드시 해보아야 한다. 자, 이번에는 준동사의 시제와 태를 살펴봅시다. 동사와 마찬가지로 준동사의 시제와 태에도 해석이 필수. 준동사의 경우 시제보다는 대부분 태를 묻는다. 자, 이 문제는 freeing의 어법을 묻는데 먼저 품사를 확인합시다. 현재 분사다. 왜냐하면 동사 원형에 ing를 붙였기 때문이죠. 자, 이 문장의 동사는 do다. 그리고 이 문장에는 접속사가 없죠. 접속사가 없으면 동사는 하나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가 오려면 준동사 형태로 와야 한다. freeing은 현재 분사로 준동사이기 때문에 올 수 있다. 그런데 수능 영어에서 분사를 묻는 어법 문제는 태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다. 그리고 태는, 분사의 태는 해석 필수. 자, 분사의 태를 알려면 분사의 주어를 알아야 한다. 분사가 누구와 능동의 관계 혹은 수동의 관계인지 파악하려면 분사의 주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 분사 구문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다. 그래서 현재 분사 freeing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the autopilot parts of our brain이다. 해석을 해보면 the autopilot parts of our brain이 our conscious mind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즉 freeing up 한다는 것으로 우리 두뇌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freeing up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능동의 의미인 현재 분사 freeing 적절하다. 자, 이렇게 준동사의 태도 반드시 해석을 해야 알 수 있는 어법 문제다. 자, and와 or의 병렬 구조도 해석이 필수인 어법 문제다. 이 문제는 inspired의 어법을 묻고 있다. inspired의 품사는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다. 어순을 보니까 and 다음에 왔다. inspired가 and 다음에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and의 병렬 구조를 묻는 문제일 수 있다. 자, 병렬 구조는 동일 품사를 연결하기 때문에 만약 inspired가 과거 분사라면
and 앞에도 과거 분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는 동사 provided 밖에 없다. provided는 주어 다음 어순이기 때문에 동사다. 자, and가 앞에 provided와 inspired를 동사로서 연결하는 병렬 구조로 보이는데 병렬 구조는 해석을 해보아야 한다. 자, 해석을 해보면 The manufacturing towns of the north of England 영국 북부의 제조업 도시들이 provided 제공했다. Some of the worst examples 몇몇 최악의 사례를 제공했고 and 그리고 inspired 영감을 주었다. Such socially conscious novels 그런 사회의식이 강한 소설에 영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해석을 해보니까 주어가 provided 동사도 하고 inspired 동사도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해석 결과 inspired는 동사다. 자, 그리고 and는 병렬 구조로서 provided와 inspired라는 동일 품사인 동사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하고 있다. 자, 해석 결과 and가 동일 품사인 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and 다음에 동사 provided와 동일 품사인 inspired 동사가 오는 것은 적절한 어법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아야 and의 병렬 구조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병렬 구조는 해석이 필수인 어법 문제다. 자, 해석을 반드시 해봐야 하는 또 하나의 어법 문제가 관계대명사 문제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 관계 있는 내용을 다룬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제는 앞에 선행사로 보이는 명사와 관계대명사로 보이는 절이 서로 관계 있는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이 문제는 which의 어법을 묻고 있는데 먼저 어순과 품사 확인을 하자. which의 품사는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which가 의문사로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which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은 아니다. 명사절은 문장 내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 즉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데 이 문장은 이미 주어, 목적어가 다 나와 있다. 자, 봅시다. The process, 주어, we, 주어, which절에 we, 주어. require 동사의 목적어도 이미 있다. that 절이다. 또 다른 동사 abandon의 목적어도 이미 있다. Our former personalities and the cultures다. which 다음 문장 we were born은 목적어든 보어든 필요 없는 문장이고 자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which 이하가 명사절이라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which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은 아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절일 수 있다. 자, 만약 관계대명사라면 해석이 필수다. 자, 해석을 해봅시다. The cultures, 문화, which we were born, 우리가 태어나는 문화라는 의미로 the cultures와 which 절이 서로 관계 있어 보이죠. 즉,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문화가 관계 있어 보여서 the cultures가 선행사, which 절이 관계대명사일 수 있다. 그런데 which 절이 관계대명사절이라면 부적절한 어법이다. 왜냐하면 관계사절은 불완전절이 와야 하는데 which 이하는 we were born, 완전한 일용식 문장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절인 경우 완벽한 형식의 문장이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이면서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오면 관계대명사도 완벽한 문장이 온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문화에서 혹은 문화 속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로 which 앞에 in이나 into를 붙이면 which가 in이나 into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면서 뒤에 완전한 문장도 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in이나 into를 which 앞에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the cultures, 그 문화, in which 혹은 into which, 그 문화에서 혹은 그 문화 속으로 we were born, 우리가 태어난다. 즉, 그 문화에서 혹은 그 문화 속으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되어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대명사 which를 in which 혹은 into which로 바꿔야 하는 문제였다. in which 혹은 into which가 되면 의미도 자연스럽고 관계대명사 자리면서 동시에 완벽한 문장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어때요? which가 관계대명사의 가능성이 있어서 해석을 해보니까 관계대명사가 맞았고 더 정확히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관계대명사를 묻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 용법은 해석이 필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it, that 강조 구문도 해석을 하면 더 분명하게 보이는 어법 문제다. 문제를 봅시다. 이 문제는 that의 어법을 묻고 있다. 자, 먼저 어순과 품사 확인을 합시다. 어순을 보면 the older parts of our brain이라는 명사가 오고 that가 오고 support라는 동사가 왔다. 관계대명사 주격 어순이다. 일단 관계대명사로 보이니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It is the older parts of our brain. 그것은 우리 뇌의 오래된 부위들이다. That support, 지원하는 것은 these automatic processes, 이러한 자동적인 과정들을, 즉 이것은 이러한 자동적인 과정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뇌의 오래된 부위들이다. 자,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것은 지원하는 것은 우리 뇌의 오래된 부위들이다. 자, 이렇게 it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주어가 뭔가 정리가 안 된 것처럼 해석이 어색하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보니까 맨 앞에 it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it가 있기 때문에 it, that 강조 구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it는 반드시 해석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it, that 강조 구문으로 보고 다시 해석을 해보면 It is the older parts of our brain, 우리 뇌의 오래된 부위들이다. That support these automatic processes. 이러한 자동적인 과정들을 지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뇌의 오래된 부위들. The older parts of our brain이 되어 해석 결과 it, that 사이에 온 the older parts of our brain이 강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 그래서 that는 it, that 강조 구문에 사용된 that로 이 문장은 it, that 강조 구문이 사용된 문장이다. 자, it, that 강조 구문에서 that 사용은 적절한 어법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that의 어법은 적절하다. 자, 이렇게 it, that 강조 구문도 해석을 하면 구별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it가 나오고 that 절이 오는 경우 that의 용법을 묻는다면 강조 구문의 that인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어법 문제는 해석하지 않고도 풀 수 있지만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자, 이상 어법 문제 접근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어법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어순과 품사 확인, 어순과 품사 확인을 통해 묻고 있는 부분이 어순에 맞게 왔는지 품사가 적절한지 판단한다. 다음, 문법 확인. 어법 문제는 사실 문법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때에도 어순과 품사 확인을 먼저 하면
어순과 품사를 묻는 문제를 넘어서는 문법 문제인지 알 수 있다. 다음, 복잡한 문장은 동사 개수 확인. 문장 구조가 분명해진다. 그리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수식어구 구별하기. 주어와 동사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음, 해석하기. 어법 문제 중에는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들이 있다.